자, 바로 이어가 보죠. 김병주 민주당 의원,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오늘. 네, 네, 오늘 네. 아주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하십시오. 네, 밖에 외출하실 때는 네. 보온 대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자도 네. 쓰시고 그러니까. 귀마개도 하시고 장갑도 끼시고 마스크도 네. 쓰시고 목도리 하시고 정말 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김병주 의원과 오늘 또 현안에 대해서 또 경기도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특검은 10년을 구형했었는데 백대현 재판부 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화가 납니다. 의원님. 그렇죠. 네, 실제 내란 재판부 설치와 네.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더 잘 보여줬다고 봅니다. 음. 내란 숙에 그 5년 내린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네. 그러면서도 그 내용에 보면은 초범이라서 좀 정상이 참작됐다 가명 사유로 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접근이라고 봐요. 네, 물론 뭐 일반 형사 재판이나 이런 데서는 초범은 양형을 좀 감해주고 하잖아요. 근데 내란은 초범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럼 재범이 그렇죠. 초범은 있을 수 있는데 재범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란을 접근하는 인식 자체가 재판관들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라고 보입니다. 인식은 내란은 역적죄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를 훔치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역적죄인데 어떻게 초범이라서 감형이 된다? 이거 말도 안 돼. 그러면 나중에 형 살고 나와서 또 구태타 또 하란 거예요? 재범은? 그래서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내란은 재범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군과 공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것은 아주 엄정히 이렇게 중범죄이면서도 엄정히 처벌해야 되는데 이러한 재판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상당히 씁쓸하죠. 사실은 분노스럽기도 하고요. 네. 좀 이게 분노 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네. 주말 내내 많이 분노하셨고 뭐 지금도 두고두고 딱 들어보니까 판결문을 읽는 것도 약간 좀 기계적으로 느껴지긴 하네요. 예. 네, 그래서 네. 기계적인 판단을 5년 내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네. 윤석열 쪽에서는 여기에 또 항소를 했습니다. 네. 이거 징역 5년 억울하다는 뭐 입장인 것 같은데. 윤석열은 예. 진짜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 국민이 더 분노합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국가를 망가뜨렸으면은 예. 국민께 반성하고 사죄드리고 석고대죄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네. 마치 자신이 떳떳한 것 같이 음.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반하장격으로 이것을 또 징역 5년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또 재판을 항소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은 군경을 이용을 해서 경호 조직까지 이용을 해서 사법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무력화했던 아주 중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 참 너무나 한심스럽죠. 한심스럽다. 네, 네,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체포영장 집행 이제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관저 앞에 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반응은 뭡니까? 1심 판결일 뿐이다. 법치를 조롱한 45명에게는 저는 처벌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미 네. 이번에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45명은 실제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죠. 이것은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체포를 방해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가서 체포는 불법이다 하면서 뭐 항의하고 또 그렇게 한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아주 잘못됐다는 게 이제 이번에 1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즉각 경찰에 자수하고 또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된다. 예. 그 이번에 사실 유죄가 났다는 것은 45명도 불법 유죄라는 걸 입증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은 계속해서 뭐 이거 난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네.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책임 당연히 물어야죠. 1심이라서 뭐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2심 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건 확정이 된다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아니 있을 거고 당연하죠. 네.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네. 강조해 주셨고 내일은 또 한덕수 재판이 네. 있어요. 네. 1심 선고 내란 혐의 선고가
예상돼 있습니다. 네. 예고돼 있는데 생중계를 또 합니다. 네. 생중계가 네.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내란이 얼마나 중재인지를 재판부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형량 그대로 선고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행정부의 2인자였잖아요, 총리가. 그리고 내란을 맡기는커녕 가담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또 사실 한덕수 총리 정도면은 내란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방기하고 가담한 것은 엄청난 중범죄인 것이죠. 네. 그래서 내일 선고는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내란에 대한 첫 그 유죄 판결이 나는 그거지 않습니까? 네. 실제 앞에서 윤석열 유죄 난 것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였고 실질적으로 첫 그거기 때문에 내일 선고는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인지 네. 권력국가인지를 가르는 분기점이라고 봐요. 권력이 아부하는 재판을 하는 것인지 네. 내란의 중엄함, 역적죄의 중엄함을 재판부가 확실히 인식을 하고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내일 재판 결과도 저희가 오마이 TV에서 계속 주목하고 생중계로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중계를 보면은 사실 이제 판결문을 쭉 이제 읽어 내려갔는데 네. 이번에 뭐 1시간 정도 쭉 읽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맞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초범이라는 그 말에 네. 이건 아니다. 결국엔 그렇죠.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이번에도 한덕수 판결문에 또 초범 얘기가 나오면서 징역 15년 구형해서 이것도 팍 절반 깎아가지고 징역 7년 8년 이렇게 또 나올까봐 네. 아니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면은 재판부도 그렇고 네. 내란 재판부도 그렇고 아니 그 내란 특검도 그렇고 음. 법조인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해왔던 형사 재판 정도로 네. 이것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형사 재판에서는 초범들은 형량을 좀 고려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란은 또 전혀 다른 그렇죠. 차원의 문제인데 다른 차원. 그렇게 기계적으로 보면은 네. 습관적으로 자신이 해왔던 습관, 형사 재판을 해왔던 습관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란 재판부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그 전문 판사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 맞아요. 보니까 1심은 특히 너무 늦어서. 네네 1심에서는 지금 아주 내란의 그 중차대함을 네.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요. 내일 선고 결과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잠시 뒤 10시 반에 공청회도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 안에 대한 분노가 많이 또 나왔고 했는데. 네 원칙대로 해야죠 사실.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의 원칙은 수사와 기소 분리 네. 하는 거고 실제 검찰의 힘을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검찰들이 조작 수사 또는 정치 수사 뭐 이런 걸로 네. 국민의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지금 만들어서 분리했고 그 안에서도 권력을 나누지 않도록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네. 것이 원칙이니까 그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시켜서 권력을 집중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향은 원칙을 좀 지켜야 된다. 그런데 보면은 중수청법 이런 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1차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들었고 네. 오늘 2차 또 공청회. 공청회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내일 아마 비공개로 한 번 더 하고 이런 중론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수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법적인 완결성을 갖지라고 또 임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초기에 하려고 했던 검찰 개혁의 네. 원칙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거 결국에는 지금 중수청이 이원화돼 있는 네, 그러니까 수사관 뭐 이제 사법 뭐 수사관 뭐 이렇게 아니면은 나눠서 있는 그러니까 수사사법관 뭐 이런 문제 이런 걸 좀 검찰청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라는 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구조를 또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 이거 그렇죠. 좀 봐야겠죠. 그러니까 수사사법관, 예. 전문수사관 뭐 이렇게 나누어서 이원화 체계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옥상옥이 되고 네. 검사들이 수사사법관이 돼서 또 기존의 형태 말만 바꾼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난번에 1차 의원총회에서 문제점을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2차 공청회를 통해서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네. 접근하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보고 있고 저는 또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보다는 보안 수사 요구권을 두는 게 기본 원칙에 맞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네. 그냥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참 말이 어렵기도 하고 이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습니까? 김민석 총리도 보안 수사권 폐지는 그게 원칙이다. 폐지가 원칙이다라고 얘기했고 보안 네. 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하. 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얘기한 보안 수사 요청권은 보안 수사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보안 수사권은 기소청에서 이런 거를 보안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보안 수사 요청권은 요청을 해서 원래 중수청에서 다시 수사를 하게 하는 그런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법을 만들 때 완결성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쳐서 법이 완성이 됐을 때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법 앞에 다 공정하게 해야 되고 또 한쪽에 어떤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공작 수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네. 그러한 취지에서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논의 과정이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 당에서는 공청회 이후에 확실히 이제 법안을 다시 한번 이걸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제 논의하는 과정이 더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금 더 수기 과정을 거쳐서 아마 거기에 대한 보완하는 개정안을 개정안을. 네, 본회의에 올리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 안을 좀 더 수정 보완하는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현장, 공청회 현장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어제 보면은 김병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계를 제출했는데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김병기 전 대표가 책임을 졌고 탈당했는데 네. 좀 늦었지만은 뭐 나름 결정을 저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병기 의원도 떳떳하게 수사로 본인이 뭐 억울한 점을 밝히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이제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네. 수사를 지켜보겠다. 네네. 근데 김병기 의원이 어제 사실은 이 제명 이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뭐 의원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네. 떠나겠다, 당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다 밝혀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수사 방향을 지켜보는 게 네. 맞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자진 탈당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사실 그 전부터 나왔었는데 네. 윤리 심판은 제명 결정을 거친 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한번 더 지켜보죠 수사 상황 네,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하는 현장 모습도 잠깐 이제 음.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사가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이 이른바 이제 공천 헌금 의혹 뭐 문제 그리고 뭐 통일교 관련된 의혹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도 하고 있고 네. 통일교 특검만 해야지 통일교에 대해서만 해야지 왜
신천지를 넣느냐 이런 얘기 또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원금 의혹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단식 투쟁이라고 하지만 단식 투정으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식 투정이다. 네네 단식은 목숨 걸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만큼 대의 명분이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대의 명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특검은 통일교 특검 하겠다고 우리 네. 이미 얘기했고 그것만이 아니라 신천지까지 포함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 지금 뭐 특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공청 헌금 뭐 수사 요구를 네. 특검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미 수사가 진척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특검으로 가면 수사가 늦어집니다.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대의 명분이 전혀 맞지 않는 거고요. 저걸 목숨 걸고 하는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네.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높은 거지 않습니까? 대의 명분이 안 맞고 그러니까 당 내에서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뭐 제명 뭐 이런 건으로 시끄럽고 네.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저걸 마치 단식 예. 투쟁이 아니라 단식 네. 투정을 벌려서 당내 어떤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단식하는 지역도 로텐드홀에서 호화 단식하고 있잖아요. 네. 보여주기식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보여주기식으로 저렇게 하시는 하고 것 같은데. 있는 거죠.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단식할 때는 밖에 천막에서 단식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저녁에는 그 여러 가지 시큐리티상 어쩔 수 없이 그 바로 앞에 사무실에서 단식하시고 했는데 그것도 출퇴근 단식이니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출퇴근 지금, 단식이라고 지금 막 로텐드홀에서 했었는데 아예 저렇게 하고 저 자체가. 있는 모습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네요. 네. 그래요.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는 순간 유승민 전 의원이 네. 와가지고 만났습니다. 네. 장동영 대표 만난 다음에 브리핑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 그 뒤에는 김재현 최고위원도 있네요. 네. 김재현 최고위원도 뭐 동조 단식을 한다라고 어제부터 앉아 있는 모습인데 네. 글쎄요, 이 모습을 단식 현장 또 단식 현장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 또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지금 저희 가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많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제가 네. 봤을 때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군들이 눈도장 찍으러 나나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도장 지방선거 네, 앞두고 눈도장 찍고 네, 네, 네. 또 동조 단식하면서 지방선거 네. 뭐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추정을 또 그러니까요. 하고 계십니다. 네.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와 있는데 글쎄요 앞으로 또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또 언론 앞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해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네. 어제 결국엔 열리지 못했죠. 네. 열리지 못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메시지 이게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해운 후보자 어렵게 모신 만큼 인사청문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언급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네.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정부 국무위원들을 인사청문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 앞에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거 갖고만이 검증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청문회를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겁니다. 사실은 네. 국회의원으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해버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해서 네.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를 못하면 또 네.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예. 청문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운 장관 후보자 의혹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불거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은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 정당에 있을 때 공천받았던 그 시점에 또 맞는 의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그렇죠. 대다수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5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저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럼 본인들이 누워서 춤뱉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은 공천할 때는 그것은 네. 문제가 안 되고 지금은 또 문제가 된다. 이것은 뭐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렇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오히려 이제 역공을 당할까봐 인사청문회 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의 이해운 장관 지명자의 대다수 의혹들은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을 당시에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만큼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본인들이 사실은 인사청문회 하기가 껄끄러울 겁니다. 그걸 공격하자니 누워서 침 뱉기고 네. 공격하지 않자니 그렇고 그런 거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은 쉽죠. 능력 검증을 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기획예산처 네, 장관으로서 네. 업무 능력이 있는지 네, 그걸 네, 볼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 자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 또 오히려 역공으로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또 한마디 한마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 나오는 돌발적으로. 90% 이상은 다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던 당시에 네. 대다수는 그럴 거라고 봐요. 아. 대다수는 국민의힘에 있던 당시에 그런 것들이잖아요. 물론 그 전에 정당을 좀 했지만 하여튼 보수 정당에 있을 당시에 일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오히려 청문회를 열지 않으려고 하는 국민의힘이 수상하다 이렇게 네. 의원님도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인사청문회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 네, 당연히 지금 필요하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네. 인사 검증을 받고 임명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하. 만약에 저렇게 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사청문회를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국정을 운영해야 되니까 예. 임명을 하는 경우 또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어라. 열어라. 라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 인사청문회 열리게 될지 뭐 시한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이번 네. 주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경기도 전문가 김병조 의원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내일 동두천에서 기자회견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네. 네, 이게 이 동두천 기자회견 이 내용이 너무나 궁금한데 네.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동두천에는 네. 미군 기지가 아직도 4개가 있는데 아, 그 4개가 반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저 지도에서 보듯이 캠프 KC, 캠프 캐슬, 캠프 네. 모빌, 캠프 호빗 4개 지역이 있고 저 다 도심권입니다. 경기 동두천 도심권에 있다 보니까 원래 최초에는 캠프 험프리 평택에 큰 기지를 만들면서 전방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 이전하도록 돼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14년경이죠. 그때 2010년경 넘어왔을 때 북한의 대하력전 능력이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캠프 케이시에는 하력 여단을 그대로 잔류시키는 걸로 우리가 대하력전 능력이 될 때까지는 좀 잔류하면서 보강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잠정적으로 2020년에 이제 평택으로 가겠다라고 합의를 본 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미 지금은 대하력전 능력을 우리 군이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동두천 시민들의 수고는 빨리 저 4개 기지를 빨리 비워달라. 평택 캠프 험프리로 그렇네요. 이전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빨리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과 대표 시절에 네. 동두천 시민들의 저런 요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빨리 저거를 반환받을 수 있게 조치하라고 안규백 장관에게도 지시한 바가 있고요. 업무 보고에서 보니까 안규백 장관은 예. 캠프 모빌 같은 데는 좀 더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그 힘도 실어주고 한미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힘도 실어주고 또 동두천 주민을 대표해서 네. 4개 지역의 미군 기지를 빨리 반환을 해서 동두천을 실제 개발할 수 있게. 그래서 동두천은 예를 들어서 게임 산업이라든가 개발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네네. 공간을 네. 무궁무진하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네. 비전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이번에 법안 발의하고 또 이재명 정부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것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방부하고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저기 미군이 떠나고 나면 반환을 받는 공여지 네. 저것을 이제 지자체 100년간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가 저기를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기를 여러 가지 뭐 AI 클러스터든 방산 클러스터든 또는 게임의 어떤 거든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렇네요. 저 캠프 KC 같은데 저런 데는 예. 대단히 지도에서도 보다시피 크네요. 엄청 해요. 예. 346만 평이에요 캠프 KC가. 저런 엄청납니다. 땅이. 네, 그렇죠. 캠프 호비가 좀 밑에 있잖아요. 네. 호비는 노란색으로. 92만 평. 예. 92만 평. 네네. 그다음 캠프 모빌이 4.6만 평. 네. 캠프 캐슬이 1.5만 평인데 사실 저 지역이 하령 여단하고 스트라이크 여단이 지금도 상주하고 있는데 네. 빨리 평택 캠프 험프리 충분한 거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빨리 반환하고 떠나라라는 기자회견이죠. 네. 빨리 반환하고 떠나야 된다. 네. 그러니까 70년 희생의 땅이 이제는 희망의 땅이 된다. 네, 네. 그 비전을 보여주시겠네요. 네. 아, 기대가 됩니다. 내일 기자회견.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전환 대도약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 중에 네. 또 이렇게 경기 이제 북부는 희생을 많이 이제 해온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일부 국민들 중에 네. 미군 기지가 캠프 홈프로 갔을 때 연합 방위태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뒤로 수 좀 있는데 빠지니까. 예.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음흠. 최초에는 미군 기지를 다 평택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네. 2014년도 그때는 우리가 대화력전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음. 오히려 우리가 좀 당분간 남아 있어라라고 요구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대화력전 능력을 갖출 때까지 그것이 이제 그 당시 목표가 2020년이었어요. 네. 벌써 5년 전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미 대화력전 능력은 충분히 우리가 충분하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택 기지에 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요. 전시가 되면은 이제 네. 전방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미군들이 좀 눌러 앉아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렇죠. 훈련장도 많고 그래서 지금 안 가려고 하고 있죠. 이거 상황이 점점 네. 늘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잘 해야겠네요. 네, 네. 소통과 네네 네, 대화를 통해서 네,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내겠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희망의 땅 비전 어떻게 네. 발표가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네. 자, 의원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네, 말씀 듣다 네. 보니까. 자, 네. 아까 보니까 유승민 네. 이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 생각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기자들 질문이 나왔는 겁니다. 그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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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유승? 아니 뭐 국민의힘은 누가 나오든지 저는 예. 뭐 큰 문제 없다고 아, 봅니다. 네, 자신감을 네. 또 왜냐하면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 도민의 또 판단이 있을 네, 거니까. 도민의 판단이고요. 또 네. 지금 경기도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지사를 하면서 음. 뿌려놓은 씨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하는 네. 사람이 가서 저와 같은 사람이 가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경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유승민 안 나간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바퀴가 수레가 양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네. 굴러가야 발전하는데 삐걱대고. 엇박자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경기도민들에게 그 피해가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세계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길에 제 선봉에 김병주 의원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아이, 예. 잘 정리하셨습니다. 잘 정리했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